네, 안녕하세요. 대하 샘소운지 문용훈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펼쳐보자. 애프터 OR 위드 코비드 19에 대해서 한번 펼쳐보고 펼쳐본 사회에서 우리가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찾아보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 5분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잘 못 만나는 불편함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발전하는 기술들도 현실화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에 붙이는 혈당을 체크하는 패치가 개발이 돼서 굳이 병원에 가서 매일매일 피를 뽑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고, 또 약 복용을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돼서 약통과 연결돼서 약을 먹을 때 알려주는 시스템들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AI가 포함되어 있는 인형들이나 이런 것이 말동무가 되게 해서 이것이 건강보험 수가로 신청이 가능하게도 됐고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 AI 마이크를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이제 강아지 인형에 넣어서 실제 강아지가 움직이면서 나에게 이렇게 애정도 표현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죠. 반면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는 잘 불편해서 안 썼던 것들을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옷 같은 걸 입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는 웨어러블에 대한 이제 착용도 실제적으로 많이 됐죠. 그래서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성이 보이면서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 앞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이러한 것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불편함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맞추어서 산업들이 바뀌어져 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춘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겠죠. 이거는 실제 뭐 한 3-4년 전부터 진행되는 건데 그 이제 버추얼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써서 웨어러블이죠. 써서 실제로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가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고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죠. 앞으로는 이제 과거처럼 한 공간에 동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어진 사회가 됐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개체들과 협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이제 스마트한 그 문화가 확대가 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의 크기만큼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올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윤리적인 문제 측면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통제가 가능한데, 앞으로의 세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의 경험으로 극복하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들을 꼭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이제 기성세대는 오프라인 문명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이 훨씬 더 편하고 하는데, 뭐 새롭게 오는 이제 세대들은 이제 포노사피언스 세대라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이 훨씬 더 편한 사회가 된 거죠. 저의 아들도 이제 96년 7년생인데 거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지내죠. 그래서 저 같은 기성세대에서 보게 되면 저 자식이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 세대에선 그게 모든 소통의 기본이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생활이 일반화되는 이제 생활이 됐다고 보죠.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편리성, 또 재미, 가치,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되면서 이게 정신건강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대가 동일한 시간만큼 인터넷에 접속해서 어떤 것들을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타인에 의해서 소외가 되는 것들은 막아야 되고, 정신건강 서비스 역시 공공재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에 관련된 고민을 하고 우리 회원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인데, 오른쪽의 그림이 뭐죠 이게? 1990년대에 사이버 가수 아담입니다. 네, 그 당시에 가장 잘생긴 남자의 얼굴을 모아서 만든 얼굴이에요.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로찌라고 최근에 나온 이제 사이버 가수죠. 이분 모델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비교를 해보면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로찌와 같은 새로운 사이버상의 여러 가지 인물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새로운 취업의 기회가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람들은 어떤 소속보다는 어떤 선호에 의해서
본인들의 서비스나 이런 내용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들도 선호의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지금으로부터라도 이렇게 새로운 취업장들을 만드는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오프라인에 대한 감정은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중국 영화예요. 장찌가 나온 이제 집으로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장찌가 이제 만두를 이렇게 잘 빚어서 그거를 선생님에게 이렇게 주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만두가 아니에요. 만두를 빚기 위한 정성이죠. 그래서 만두는 음식이 아니라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정성이라는 말. 그래서 앞으로 클럽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의식, 화합 이런 걸 묶어서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 기회는 생각보다 늦게 온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식이라는 것은 지금 알고 있고 이해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한정돼서 얘기하지만 상상력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력들이 현실화되는 것이 이제 우리 옆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게 불안하시죠. 근데 불안에 대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처음에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오겠어? 작년에도 안 왔기 때문에 안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 뭐 그때 오면 우리가 뭐 따르지 이렇게 순응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은 사회가 되겠네 하고 심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포럼하는 이유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촉발을 내는 원인을 찾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플랫폼 노동이 일반화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자리도 보고 분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에 대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미래 사업에 맞춘 새로운 취업장들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합니다. 제도들은 현장을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젠 많은 들은 이야기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인공지능, 메타버스, 로봇, 웨어러블, 가상현실, 오늘 얘기하겠지만 공유경제, 가상경제 등등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특히 2000년대생 사람들은 우리가 최초로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편한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뭐라 그래요? A 세대라고 해요. A.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는데 원래는 X 세대 다음에 Y 세대였는데 Y 세대를 이제 밀리니엄 세대로 해서 M 세대라고 그러고 90년대생들을 Z 세대라고 그러고 2000년대생들을 이제 A 세대라고 해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래서 A 세대는 뇌가 세 개래요. 하나는 생물학적인 뇌, 두 번째는 AI의 뇌, 세 번째는 클라우드의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뀌어가는 세계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기회를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삶을 원할까? 편리함을 버릴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거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취업의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답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